앞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해야 할 일, 그것은 관전 민비 사상을 민정 관비 사상으로 바꾼다. 그놈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내가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정치, 오늘은 정치와 국토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정치를 바꿔야 돼요. 당원 중심 정당 민주화는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국민 발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개정할 때 대통령 4년 중임제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체제로 바꿔라. 나머지 소소한 거예요. 그거는 나머지 소소한 건 조금 손만 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권력 구조, 직접 민주제, 요거 두 가지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회복시켜서 의원들을 주권자의 모습으로 일하도록 한다. 이 정신이 그 헌법에 배어 있도록 하면 돼요. 독일의 헌법에는 이 정신이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것이 너무나 헌법에 명백하게 있으니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국민의 인권, 기본권, 이것을,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 이것을 위해서 판결해줘요.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경찰과 함께 국민 신뢰도가 가장 높은 기관이거든요. 그럼 그 의회는 신뢰도가 얼마나 되냐? 의회는 신뢰도가 낮아. 한 50%밖에 안 돼. 80%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경찰과 그 헌법재판소예요.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이제 많이 떨어졌을 텐데 다시 그런 국민의 인권, 기본권,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그 판단을 자자자자작 내려줘야 돼요. 앞으로 헌재가 그렇게 구성돼야 되고 그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마이너한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치가 문권화된다는 것은, 정치가 민주화된다는 것은 국토가 민주화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민주화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국토가 민주화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이 아니라 자치분권 전략으로 가야 된다.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반드시 뭘 해줘야 되냐? 자치분권 전략을 같이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토를 몇 개로 나누든 5개로 나누든 10개로 나누든 지금 17개 광역이 있으니까 17개로 나누어서 자치분권으로 독립시켜라는 거야. 이 자치에. 그러니까 자립, 자치의 정신이 없이는 국토의 균형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균형 발전 전략을 어디서 세워요? 중앙정부가 세운다고. 중앙정부가 위원회의 법을 만들어서 그 무슨 국토발전, 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잘 균형발전 되도록 하는 모든 전략을 다 썼어. 수십 년에 걸쳐서. 그런데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국토의 균형발전 전략을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안 된다는, 국토의 균형발전 전략은 실패한다는 그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균형발전 전략은 계속 하되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뭘 해야 되냐. 자치분권 전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시키라는 거예요. 지방을 자치제를 할 수 있도록 독립시키고 별도의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연방제 국가로 전환해야 돼요. 연방제 국가가 되지 않는 한, 자치분권 전략을 실행하지 않는 한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꼭 내가 이재명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립, 자치의 정신, 이게 협동조합 정신이거든요. 이 정신을 각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진우 그 기자처럼 남한테 김어준한테 들러붙어서 거기서 삥 뜯어먹지 말고 기자로서 홀로 쓰라는 거야. 홀로 서서 줄 못하겠으면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좀 해야 되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가 혼자 해보라니까. 그러니까 자립 자치의 정신이 없는 애들이 거기서 빌빌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방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위에만 쳐다보고 있다고.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방이 항상 이 부정부패의 온상이 돼 있는 거예요. 서울도 마찬가지죠.
이 자치 분권 전략 없이는 국토가 균형 발전할 수 없다. 이거를 그렇습니까? 네. 협동조합 정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라는 이 조직 설계의 기본 원칙 세 가지.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일반 독일 사람들이 인사 조직론에서 아주 기본 원칙으로 다 한 거예요. 이거는 유럽 연합을 만들 때도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을 했어요. 유럽 연합은 국가 대 국가의 대규모의 연합이니까 이제 거기에는 subsidiarity도 있고 보충성의 원리도 있고 또 뭡니까 분권화도 있고 그 자율성도 있고 뭐 보충성도 있고 그런 다양한 조직 설계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설계했지만 우리는 한 국가 내에서 요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조직을 설계하면 됩니다. 국정 운영 조직을 그렇게 설계하면 돼요. 이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왜냐? 분권화라는 개념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5,000년 역사 동안 항상 중앙 집권 체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내가 이걸 가르치면서 조롱받았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분권화가 어떻게 되냐. 수평구조가 안 된다. 분권화하면 자율성을 가진 수평조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네트워크형 수평조직. 이렇게 세 개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거예요. 앞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확장시켜서 국민 주권주의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뭘 하냐? 계약으로 한다. 계약서를 쓴다. 그다음에 국민 발안 제도, 국민의 일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어라. 지금 그 얘기 합니다. 그래서 입법부는 국민의 주권을 부분적으로 위임받은 입법부의 권능을 지금 보면 뭘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원식도 조금 들떨어져가지고 잘 못하는 거 있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그 헌법적 기능, 법률적 기능을 입법부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국민의 주권을 부분적으로 위임받은 이 마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실제로 집행력은 행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다시 사법부를 감시하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인사, 조직, 예산, 각종 행정 업무를 전부 다 재판하는 일 외에는 다 행정부가 관할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오로지 판사들은 재판만 해라. 그리고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시민 법관들을 골라서 입법부에 갖다 주고 얘네들을 시민 법관으로 쓰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까지는 다 그렇게 하고 독일도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 셰펜 그러니까 그 참심 제도가 없어요. 거기는 마지막 최종심이고 또 연방 헌법재판소에도 일반 시민 법관이 없어요. 대신 연방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뭐 다양한 그 재판 꼭 법관 출신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헌법학 교수라든지 또는 정치를 하던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판관들로 구성되어서 국민의 뜻이 그 헌법 재판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여기는 내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지겹지만 이걸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이 스키마가 머릿속에 장착이 돼야 나중에 우리가 권민대를 할 때 쫙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전 국토를 이런 방식의 말하자면 이 지방의회도 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권민대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뚝선 그야말로 이재명이 말했던 K 이니셔티브의 나라가 된다 이 말이야.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기본 원리는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 조직 설계의 이 3원칙에 따라서 설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SSPP는 계속 얘기했고 분자내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를 이거는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하지만 실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제가 강의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현장에 나가서 그 담당 직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이거를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와 사람을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설계해줘야 돼. 어떻게 한다는 걸. 그래서 여기서 그 말로 설명해봤자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다만 이런 원칙이 있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한다. 그렇게 돼야 바로 우리가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명령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네트워크형 수평 구조로 직무의 무게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직무 담당자들은 이런 계급 구조가 아니라 다 같은 한 인간으로서 수평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됩니까? 다노 경영 체제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왜 이렇게 한다. 이 다노 경영 체제. 이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잘 안 나오는구나. 아시겠죠? 자.